불가능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뛰어날 리 없어요. 여러분은 일본 최고의 전문가가 단 1시간 만에 자신의 말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나요? 2025년 7월, 일본 전역이 떨고 있을 때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15년 경력의 일본 전문가가 제가 완전히 틀렸습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한국에서 온 그 존재는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도쿄 소방청 특수구조대장으로 15년간 일해왔어요. 2025년 6월, 일본 전역이 긴장 상태였습니다. 내가 본 미래라는 만화책의 예언 때문이었어요. 2025년 7월 일본에 대재앙이 온다는 내용 말입니다. 설마 만화책 내용을 믿는 건 아니겠지만 대비는 해야죠. 정부가 긴급재해 대응 훈련을 지시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 구조대가 공동훈련에 참여한다고요? 저는 얼굴을 찌푸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대해 잘 몰랐거든요. 일본이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라고 생각해왔어요. 다른 나라 기술이 우리보다 뛰어날 거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도쿄 재해훈련센터에서 만난 한국팀 리더는 박민수라는 남자였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간 크기의 하얀 개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구조견이라고요?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우리 아키타견 하루키와 비교가 안 됐습니다. 진돗개 설이라고 합니다. 한국 천연 기념물이에요. 천연 기념물이라. 속으로 웃었어요. 우리 아키타견은 천황이 직접 아끼셨던 견종이거든요. 실례지만 한국개가 우리 일본견보다 구조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도발적으로 물었습니다. 그건 해봐야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박민수의 대답이 마음에 안 들었어요. 겸손한 척하지만 속으론 자신만만해 보였습니다. 훈련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과제는 간단한 생존자 수색이었습니다. 하루키가 먼저 나섰어요. 5분 만에 3명의 더미 생존자를 모두 찾아냈습니다. 역시 하루키죠. 완벽해요. 저는 자랑스러웠어요. 이제 한국계 차례였습니다. 서리가 천천히 잔의 더미를 둘러봤어요. 하루키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느리네요. 이미 하루키가 다 찾았는데. 그런데 서리가 하루키가 놓친 곳을 파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미 확인했거든요. 하지만 서리는 계속 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더미 생존자가 나왔어요. 이상하네요. 분명 3명이라고 했는데. 훈련 담당자가 당황했어요. 아, 맞습니다. 실제로는 4명이었는데 3명이라고 잘못 알려드렸네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서리가 우리도 모르던 생존자를 찾아낸 거였어요. 우연일 거예요. 다음 훈련에서 보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게 제 편견이 무너지는 첫 번째 신호였다는 걸요. 다음 날 더 어려운 훈련이 시작됐어요. 3층 붕괴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하는 과제였습니다. 이번엔 진짜 실력을 보죠. 저는 자신만만했어요. 하루키는 고층 건물 구조가 특기거든요. 하루키가 먼저 건물에 들어갔어요. 20분 후 2명의 생존자를 찾아냈습니다. 완벽해요. 역시 우리 하루키. 이제 서리 차례였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서리는 하루키가 이미 수색한 곳을 다시 돌아다녔어요. 시간 낭비네요. 이미 다 찾았다고요. 그런데 서리가 갑자기 한 곳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짖기 시작했어요. 거기는 벽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박민수가 서리 곁으로 다가갔어요. 서리가 이렇게 짖는 건 처음 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도 안 돼요. 벽 너머는 확인할 수 없어요. 그때 갑자기 땅이 흔들렸어요. 지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진이네요. 규모 5.2. 도쿄 서부에서 발생. 휴대폰 경보음이 울려댔어요. 2025년 7월 지진 예언이 화제가 되던 상황에서 실제 지진이 발생한 거였습니다. 실제 상황 발생. 모든 구조대 출동.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후지산 근처 등산객들이 고립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산사태로 등산로가 막혔습니다. 구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제 진짜 생존자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키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은데. 제가 망설이자 박민수가 말했어요. 서리도 함께 보내면 어떨까요? 한국계를요? 일본 산악 지형을 모르는데.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시간이 촉박했고 인력이 부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하루키가 주도하고 보조만 하세요. 저는 마지못해 동의했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서리가 곧 모든 걸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후지산 등산로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산사태로 세 곳이 막혔어요. 등산객 1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생존 가능 시간이 6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하루키가 먼저 수색을 시작했어요. 1시간 후 2명을 발견했습니다. 잘했어, 하루키. 하지만 아직 10명이 더 있었어요. 시간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하루키가 지쳤나 봐요. 속도가 느려지고 있어요. 그때 박민수가 말했어요. 서리를 보내볼까요? 지금 상황에서 실험할 시간 없어요. 하지만 서리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루키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방향이에요. 거기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5분 후 서리가 짖기 시작했어요.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박민수가 소리쳤어요. 정말로 3명의 등산객이 바위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을 찾았지? 저는 놀랐어요. 하루키도 지나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서리가 또 다른 곳에서 짖고 있었습니다. 또요? 설마. 이번에는 5명이 한꺼번에 발견됐어요. 신기해요. 어떻게 알았지? 구조대원들이 감탄했어요.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2명이 남아 있었는데 해가 지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구조가 더 어려워집니다. 시간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초조해했을 때 서리가 갑자기 산 깊숙한 곳으로 달려갔어요. 서리, 위험해. 박민수가 따라갔어요. 저도 뒤따라갔습니다. 서리는 거의 절벽 같은 곳에서 멈춰 서더니 계속 아래를 향해 짖었어요. 설마 저 아래에? 로프를 내려서 확인해 보니 정말로 마지막 2명이 있었어요. 살아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서리가 12명 모두를 찾아낸 거였어요. 하루키는 2명, 서리는 10명.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말을 잃었어요. 1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구조 작업이 끝나고 베이스 캠프로 돌아왔을 때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박민수 씨, 정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서리는 어떻게 저런 능력이 있는 거죠? 박민수가 미소를 지었어요. 진돗개는 원래 그래요. 추적과 수색이 본능이거든요. 하지만 하루키도 수색견인데 아키타견은 경비견이 주 목적이에요. 하지만 진돗개는 500년 넘게 산과 바다에서 사냥을 도왔어요. 지형 파악과 추적 능력이 타고났죠. 저는 몰랐던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서리는 특별해요. 지리산에서 조난자 50명 넘게 구조한 경력이 있거든요. 50명이요? 네, 한국에선 이미 유명한 구조견이에요. 이번에 일본 훈련에 온 것도 기술 교류 차원이었고요. 저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편견으로 서리를 무시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오만했네요. 괜찮아요. 하루키도 훌륭한 개예요. 경비와 인명보호에서는 최고죠. 그때 뉴스가 나왔어요. 오늘 후지산 일대 지진으로 12명이 고립됐지만 한일 구조대의 신속한 공조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특히 한국에서 온 진돗개 서리의 활약이 돋보였다고 하는데요. 화면에 서리가 나왔어요. 꼬리를 흔들며 구조대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본 소방청 관계자는 한국 진돗개의 수색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한 말이 뉴스에 나온 거였어요. 기자들이 인터뷰했을 때 솔직하게 답했거든요.
인터넷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진돗개 대단하다. 한국개가 일본개보다 뛰어나네. 2025년 지진설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진짜 영웅이 나타났다.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대부분 서리를 칭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음날 더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진돗개가 이렇게 뛰어난 줄 몰랐어요. 제가 박민수에게 말했어요. 사실 한국에는 설이 같은 구조견이 많아요.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각 지역마다 전문 구조견들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그리고 진돗개의 특별한 점이 또 있어요. 박민수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한번 인정한 주인은 평생 따르죠. 6.25 전쟁 때 실화가 있어요. 한 진돗개가 헤어진 주인을 찾아 180km를 달렸다는 기록이 있어요. 180km요? 네, 그리고 진돗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다해요. 오늘의 구조 작업이 그걸 증명했다고 생각했어요. 일본 아키타견도 충성스럽지만 진돗개는 좀 더 적극적이에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임무를 완수하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절벽까지 내려간 거군요. 맞아요. 서리는 마지막 2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감동받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서리 소식 들었어요. 일본에서 대활약이라면서요? 한국 구조대 본부에서 걸어온 전화였어요. 한국 뉴스에도 나왔어요. 우리 진돗개가 일본을 구했다고요. 정말요? 박민수가 기뻐했어요. 일본 분들 반응은 어때요? 놀라워하세요. 특히 사토 대장님이 많이 놀라셨어요. 제가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졌어요. 그분한테 전해주세요. 한국과 일본이 협력하면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 박민수가 말했어요. 사토 대장님, 한일 구조견 교류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요? 그게 무슨 뜻이죠? 진돗개의 수색 능력과 아키타견의 경비 능력을 결합하는 거예요. 서로 배울 점이 많을 것 같아요.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저도 서리에게서 많은 걸 배웠으니까요. 그날 저녁 조용한 곳에서 박민수와 진솔한 대화를 나눴어요. 박민수 씨,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알고 있어요. 재해 대응 분야에서는 일본이 선진국이라고 자부해왔거든요. 다른 나라 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박민수의 표정이 이해한다는 듯 했어요. 당연한 생각이에요. 일본은 정말 재해 대응 기술이 뛰어나니까요. 그런데 오늘 서리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우물 안 개구리였다는 걸요. 그건 아니에요. 각자 장점이 다른 거죠. 박민수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서리의 수색 능력은 정말 뛰어나지만 하루키의 경계 능력도 대단해요. 오늘도 위험한 지역에서 우리를 지켜줬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루키는 계속 주변을 경계하며 우리 안전을 지켜줬거든요. 서로 배울 점이 많다는 거네요. 맞아요. 일본의 체계적인 구조 시스템과 한국의 창의적인 수색 기법을 결합하면 최고가 될 거예요. 그때 뉴스 속보가 나왔어요. 후지산 구조 작업에 참여한 한국 진돗개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한일 구조견 교류를 정기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말 변화가 시작된 거였어요. 사토 대장님 덕분이에요. 제가요? 네, 대장님이 언론에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저는 뿌듯했어요. 편견을 인정하고 바꾸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도 잠시 그날 저녁 상황이 다시 또 급박하게 돌아갔어요. 긴급 속보입니다. 후지산 일대에서 추가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긴장된 목소리로 전했어요. 현재 고속도로 3개 구간이 막혔고 산간 지역 주민 500여 명이 대피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출동 명령을 받았어요. 이번에는 서리와 하루키가 함께 나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박민수와 저는 더 이상 한국, 일본을 나누지 않았어요. 하나의 팀이 된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아수라장이었어요. 여기 3명 더 있어요. 이쪽에서도 신호가 들려요. 서리와 하루키가 각자 다른 구역을 담당해서 수색했어요.
이제는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NHK 뉴스입니다. 현재 후지산 일대 구조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공동 구조팀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현장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특히 한국에서 온 진돗개와 일본 아키타견이 함께 협력하는 모습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카메라가 서리와 하루키를 비췄어요. 두 마리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수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토 유키코 구조대장은 한국 구조견의 능력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한 인터뷰가 그대로 방송됐어요. 실시간으로 SNS 반응도 쏟아졌어요. 진돗개 대박이다. 한일 협력 보기 좋네. 2025년 지진설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런 든든한 구조팀이 있어서 안심된다. 사토 대장님 마음이 넓으시네. 인정할 건 인정하는 자세가 멋져. 댓글들이 실시간으로 올라왔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신고가 들어왔어요. 야마나시현에서도 산사태 발생. 온천 리조트에 투숙객 50명이 고립됐습니다. 즉시 출동하세요. 우리는 쉴 틈도 없이 다음 현장으로 향했어요. 새벽 3시 야마나시현 온천 리조트 현장이었어요. 건물이 기울어져서 위험해요.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서리가 먼저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하루키는 주변을 경계하며 안전을 확보했습니다. 여기 10명 있어요. 이쪽에도 15명. 서리가 연달아 생존자들을 찾아냈어요. TBS 뉴스입니다. 야마나시현 온천 리조트 구조 작업이 새벽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중계가 시작됐어요. 한국 진돗개 서리가 또다시 놀라운 수색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25명의 생존자를 발견했습니다. 전국이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 작업이 진행됐어요. 마지막 생존자를 찾았습니다. 오전 8시 드디어 모든 구조가 완료됐어요. 총 투숙객 50명 전원 구조 완료. 환호성이 터져나왔어요. 후지TV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계속된 후지산 일대 지진으로 총 200여 명이 구조됐습니다. 아침 뉴스에서 종합 상황을 보도했어요. 이 중 한국 진돗개 서리가 발견한 생존자는 무려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놀라운 숫자였어요. 일본 정부는 이번 구조 작업에서 보여준 한일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정식 협력 체계 구축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1위는 진돗개 설이었어요. CNN에서도 이 소식을 다뤘네요. 박민수가 휴대폰을 보여줬어요. 한국의 구조견이 일본 지진에서 120명 구조. 해외에서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서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설아, 내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바꿔놨어. 서리가 꼬리를 흔들며 저를 올려다봤어요. 그때 마지막 뉴스가 나왔어요. NHK 특별 보도입니다. 후지산 일대 지진 구조 작업이 모두 완료된 가운데 시청자들이 보내온 감사 메시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편지들이 나타났어요. 진돗개 서리 덕분에 아버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과 일본이 힘을 합치니까 기적이 일어났네요. 2025년 지진설 때문에 무서웠는데 이렇게 든든한 친구들이 있어서 안심이에요. 수백 개의 감사 메시지가 이어졌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카메라 앞에 섰어요. 서리는 단순한 개가 아니었어요. 그는 우리에게 편견을 버리고 서로 돕는 법을 가르쳐준 진정한 영웅입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함께 더 많은 생명을 구하겠습니다. 서리가 제 옆에서 당당히 앉아 있었어요. 더 이상 한국계, 일본계가 아니라 모두의 영웅이 된 거였어요. 그 순간 화면 하단에 자막이 흘러갔어요. 진돗개 서리 48시간 동안 120명 구조. 한일 우정의 새로운 상징으로 떠올라. 편견을 뛰어넘은 진정한 영웅. 2025년 7월 불안한 예언으로 시작된 일이 최고의 감동 실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용감한 진돗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CIA가 단 하나의 보고서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6개월간 미국에게 보낸 정보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 때문이었죠.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거였습니다. 한 고위 분석관은 한국이 우리를 배신했다며 분노했지만
이후 한국에 파견된 CIA 최고의 중국 전문가가 발견한 진실은 모든 이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대체 한국은 무슨 게임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치밀한 이중 게임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저는 소피아 러셀입니다. CIA 동아시아 분석관으로 15년간 중국 전문가로 일해왔죠. 하버드에서 동아시아학 박사를 받고 베이징에서도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동북아시아 정세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오전 9시 랭글리 본부 제7회의실에 긴급 소집되었어요. 리처드 텔슨 부국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중국 담당 국장과 한국 담당 과장까지 모여 있었어요. 긴급 상황입니다. 리처드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중국이 지난 6개월간 우리에게 보낸 정보가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속였다는 건 충격적이지만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리처드의 다음 말에 모두가 경악했어요. 더 심각한 건 한국이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국장님, 그건 말이 안 됩니다. 한국이 우리를 속일 이유가 없어요. 리처드가 두꺼운 파일을 펼쳐 보여줬습니다. 중국이 미국에게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한국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거짓 정보를 계속 흘렸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한중이 경제적으로 더욱 긴밀해지고 있었다는 증거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중국 담당 국장이 자료를 가리켰어요. 지난 3개월간 한중 무역량이 30% 증가했고 고위급 비공개 회담도 8차례나 있었습니다. 중국이 우리에게 말한 것과는 정반대죠. 저는 여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70년간 우리의 혈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는데 그 나라가 우리를 배신할 리 없어요. 아버지는 1951년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셨어요. 평생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감정적인 유대는 있으셨거든요. 소피아,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만 봅시다. 리처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은밀히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이 너무 많습니다. 또 다른 자료가 제시되었어요. 한국의 주요 정치인들이 중국 관리들과 비공개 만남을 가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일부 군사정보가 중국에 흘러갔을 가능성까지 제기되었어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정말 한국이 미국을 배신했단 말인가요? 70년 동맹의 역사가 이렇게 끝나는 건가요? 이 모든 게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항변했어요. 한국 나름대로의 사정이나 전략이 있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회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이 한국의 배신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정보가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사이의 비밀 협력이 훨씬 더 광범위하다는 내용이었어요. 리처드가 새로운 파일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밤새 추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해요.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과 거대한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어요. 반도체, IT, 조선업 분야에서 중국과의 기술 협력도 크게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 수준이 아닙니다. 중국 담당 국장이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정말 멍청한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한국 담당 과장이 더욱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겁니까? 남중국해 침공, 대만 위협, 위구르 탄압. 이런 나라와 경제 협력을 한다고요? 한국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 있죠. 중국 담당 국장이 비웃듯 말했어요. 안보는 미국과 경제는 중국과 함께 한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소리인지 모르는 건가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으며 거들었습니다. 안보와 경제를 분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순진한 발상이에요. 중국이 경제적 영향력으로 정치적 압박과 자원 수탈을 하는 건 이미 전 세계에서 확인된 사실인데 말이죠.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또 다른 분석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중국이 주변국들을 하나씩 집어삼키려는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 한국이 그 먹잇감이 되려고 자진해서 나서는 꼴이에요. 일본에서도 자살하는 국가는 처음 본다고도 했었죠. 한국 담당 과장이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경제는 중국과 한다면서 안보만 우리한테 의존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중국 돈 받아 먹으면서 유사시에는 미군이 목숨 걸고 지켜달라는 거죠? 리처드가 더욱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단순한 무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국 내부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회의실 분위기가 더욱 차갑게 변했습니다. 중국 담당 국장이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한국 정치인들 중에 중국에 매수된 인물들이 다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일관되게 친중 정책을 펼칠 이유가 없거든요. 한중의원연맹이라는 여야를 막론한 조직이 중국과 교류하고 있어요. 간첩 활동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한 선임 분석관이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대한국 침투 공작이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고 싶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닐까요? 한국이 70년간 쌓아온 신뢰를 이렇게 쉽게 버릴 리 없어요.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소피아, 지금이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한국 담당 과장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중국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거기에 협력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 담당 국장도 거들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나이브할 리 없어요. 분명 내부에 중국의 손길이 닿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정치인이든 관료든 기업인이든 말이에요. 심지어 군부 내에도 침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또 다른 분석관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기밀이 중국에 넘어갔다는 정황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을 완전히 적대시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건 명백한 배신 행위입니다. 한국 담당 과장이 분노했어요. 70년 동맹 역사를 이렇게 짓밟다니. 한국이 정말 중국의 속국이 되려는 건가요? 저는 여전히 한국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정말 배신하려 한다면 이렇게 노골적으로 할까요? 뭔가 이상해요.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동료들의 반응은 차갑했습니다. 오히려 제가 한국에 너무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비판까지 나왔어요. 소피아, 당신은 객관적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한 선임 분석관이 지적했습니다. 한국 전쟁이라는 감정적 요소 때문에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정말 미국을 배신한 걸까요? 아버지의 희생이 헛된 일이었던 걸까요? 마음이 너무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동료들의 분노가 이해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을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리처드가 저를 개별 면담에 불렀어요. 표정이 더욱 심각해져 있었습니다. 소피아, 상황이 더 악화되고 있어요. 리처드가 새로운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정치인들의 중국 로비 수사 정황이 나왔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여러 한국 정치인들이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고 친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어요. 이제는 정말 확실해 보이네요. 저도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 내부에 중국의 영향을 받는 세력들이 있는 것 같아요. 리처드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말 실망스러워요. 한국이 이렇게 쉽게 중국의 회유에 넘어갈 줄은 몰랐어요. 70년 동맹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부국장님, 혹시 한국 전체가 아니라 일부 정치인들만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국 정부 전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기엔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소피아.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면 정부 차원의 정책 변화예요. 한국이 의도적으로 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는 거죠.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한 실망감과 동시에 분노까지 느꼈습니다. 정말 한국이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건가요? 중국의 패권주의적 야욕을 뻔히 알면서도 그쪽으로 넘어간 건가요? 정치인이나 사업가 개인의 이득 때문에 국가의 기조를 이렇게 트는 건가요? 일주일 후
상황이 더욱 심각하게 전개되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국가안보회의에서도 한국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어요. 리처드가 저를 급히 불렀습니다. 소피아, 중요한 임무를 맡겨야겠어요. 어떤 임무인가요? 한국에 직접 가서 정확한 상황을 파악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수집한 정보들이 정말 맞는지, 그리고 한국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한국에 가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이미 드러난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명확한 상황이었는데 말이죠. 부국장님, 이미 충분한 정보가 있지 않나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건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뭔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국이 정말로 우리를 배신했다면 그들 나름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마 한국을 변명하려는 건 아니시죠? 변명이 아니라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만약 한국이 정말 배신했다면 그에 맞는 대응을 해야 하고 혹시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파악해야 하니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보겠어요.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정말 미국을 배신했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명확히 하고 싶었습니다. 좋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서 돌아오겠습니다. 리처드가 마지막 당부를 했습니다. 소피아,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아무리 한국 전쟁에 인연이 있다고 해도 국가 이익이 우선이에요.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겠습니다. 그렇게 3일 후, 저는 인천공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가슴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배신을 확인하고 돌아와야 한다는 사명감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혹시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도 있었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한국에서는 과연 무엇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저는 곧바로 서울로 향했습니다. 국정원에서는 김재민 분석관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었어요. 김재민은 40대 초반의 침착한 인상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석사를 마친 후 15년간 중국 업무를 담당해왔다고 했어요. 러셀 박사님, 멀리서 오셨는데 아마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 같네요. 김재민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솔직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저는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중국과 협력하고 있다는 정황들이 너무 명확해서요. 김재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중국과 협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직접 인정한 거였어요. 정말 배신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하지만 김재민이 잠시 멈춘 후 계속 말했어요. 그 협력의 진짜 목적을 아시면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실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김재민이 두꺼운 파일을 꺼내더니 조심스럽게 펼쳐 보여줬습니다. 저희는 지난 3년간 중국을 완전히 속여왔습니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파일에는 한국이 중국에 제공한 모든 정보들이 정리되어 있었는데 그 옆에 빨간 글씨로 가짜 정보라고 표시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중국에게 준 정보의 80%가 조작된 가짜입니다. 김재민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나머지 20%는 중국이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이고요. 김재민이 잠시 멈춘 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물론 모든 한국 정치인이 저희 작전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일부는 정말로 중국이 제시하는 이권에 넘어갔어요. 정말로요? 네, 하지만 저희는 그들조차 역이용했습니다. 김재민의 목소리에 묘한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그들을 통해 중국에게 더 그럴듯한 가짜 정보를 흘렸거든요.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배신자가 주는 정보니까 더 믿을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 파일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빼낸 진짜 정보들이 가득했어요. 중국의 군사 계획, 경제 전략, 심지어 대미 정책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중국을 믿게 만들기 위해 3년간 가짜 협력을 연출했습니다.
김재민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어요. 중국이 저희를 완전히 신뢰하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진짜 중요한 정보들을 빼내기 시작한 거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배신한 게 아니라 중국을 역이용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럼 미국에게 왜 알리지 않으셨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래야 더 완벽한 연출이 가능했거든요. 김재민이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진짜로 당황하고 분노해야 중국이 의심하지 않으니까요. 만약 미국이 연기를 했다면 중국이 눈치챘을 겁니다. 세 번째 파일에는 정말 경악스러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국이 수집한 중국의 대미 공작 계획이었어요. 중국이 미국 내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누구와 접촉하고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정보를 언제 미국에 전달할 예정이셨나요? 사실 다음 주에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김재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3년간의 작업이 거의 끝나가는 시점이었거든요. 중국에서 핵심 정보를 모두 빼낸 상태라서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고 위험한 게임을 해왔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국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감동받았습니다. 김재민은 저를 국정원의 특별작전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벽면 가득한 스크린에는 중국 관련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위 관리들의 동선, 주요 정책 결정 과정,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일정까지 모든 것이 파악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저희가 3년간 구축한 대중국 정보망입니다. 김재민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중국 내부에 저희의 협조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해 핵심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한 분석관이 다가와서 최근 성과를 설명해줬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언제 시도할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까지 구체적인 계획을 파악했다는 거였어요. 어떻게 이런 정보까지 얻을 수 있었나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중국이 저희를 완전히 신뢰하게 만드는데 성공했거든요.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3년간 가짜 정보를 주면서도 중국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포장했어요.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더 많은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한 거죠. 정치인들이 또 중국이 주는 떡밥도 받아먹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 중국 측에서도 믿고 움직인 거예요. 연루된 정치인은 사실이 드러나면 정치적 생명이 끝남과 더불어 여러 가지 위협이 있으니까요. 진짜로 넘어간 정치인들과 도지사, 지방각 시장들의 본의 아닌 희생이 없었다면 좀 어려웠을 거예요. 두 번째로 보여준 것은 중국의 경제 전략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1대1로 사업의 실제 목적, 각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 계획, 심지어 미국 경제를 교란시키려는 구체적 방안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중국은 자신들의 모든 계획을 저희와 공유했습니다. 김재민이 설명했어요. 한국을 완전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은 저희가 만든 착각이었지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심리전 계획이었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미국 내 여론을 분열시키려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미국 정치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려 하는지까지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 정보들이 미국에 전달되면 중국의 모든 계획이 무력화될 겁니다. 한 선임 분석관이 말했어요. 3년간의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에요. 저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치밀하고 위험한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았나요? 저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만약 중국이 눈치챘다면 어떻게 할 생각이었어요? 김재민이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물론 위험했어요. 특히 일부 정치인들이 정말로 배신할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엘 의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거액을 받고 진짜 기밀을 넘기려다가 저희에게 걸렸어요. 어떻게 막으셨나요? 저희가 24시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엘 의원이 중국 측에 연락하려는 순간 먼저 개입해서 가짜 정보로 바꿔치기 했어요. 그분은 자신이 진짜 정보를 넘겼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준비한 함정이었죠. 또 다른 사례도 들려줬습니다. 피 의원은 중국에서 자녀 유학 비용까지 지원받으면서 완전히 포섭되었어요. 하지만 그분이 중국에 보고한 모든 내용은 저희가 미리 검열한 거였습니다.
중국은 한국 내부에 확실한 협력자가 있다고 확신했죠.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김재민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국 모두 정치적으로 몰락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저희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죠. 중국 입장에서는 진짜 매수한 사람들이 주는 정보니까 의심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건가요? 한국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거든요. 김재민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묻어났어요. 중국이 강해질수록 한국의 안보 위협도 커져요. 미국과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한국의 장기적 이익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국의 전략적 사고에 깊이 감동받았어요. 단순히 미국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국의 미래를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김재민이 저를 조용한 한식당으로 초대했습니다. 공식 업무가 끝난 후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했어요. 러셀 박사님, 오늘 보신 내용들은 어떠셨나요? 김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재민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배신처럼 보였을 테니까요. 사실 저희도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때 저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아버지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가지고 계셨죠. 김재민의 표정이 순간 진지해졌습니다. 아버님께서 한국 전쟁에 참전하셨다고요? 네, 1951년에 참전하셨다가 다리에 부상을 당하고 돌아오셨어요. 평생 한국은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김재민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같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는 겁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하지만 이번 일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한국이 이렇게 독립적이고 전략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나라라는 걸 몰랐습니다. 김재민이 설명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도 틀리지 않았어요. 과거에 한국은 정말 미국에 많이 의존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미국의 도움 위에서 독자적인 능력을 키워왔어요. 이번 작전도 그런 능력의 결과인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김재민이 강조했어요. 오히려 더 강한 동맹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대등한 파트너로서 미국을 도우고 싶었거든요.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나라에서 미국을 도울 수 있는 나라로 성장했다는 사실에 말이죠. 3년간 미국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아세요? 김재민이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요. 중국을 완전히 속이려면 미국의 진짜 반응이 필요했거든요. 아시잖아요. 미국이 연기를 했다면 중국이 의심했을 겁니다. 미국 정부의 진짜 당황과 분노가 있어야 중국이 자신들의 작전이 성공했다고 믿었거든요.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를 말이죠. 심지어 동맹국인 미국까지 속여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였어요. 아버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김재민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아버님이 지켜주신 한국이 이제는 미국을 지킬 수 있는 나라가 되었거든요.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오늘 아버지와 한국에 대한 모든 오해가 풀린 것 같아요. 김재민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한미동맹이 시작될 거예요. 서로를 완전히 신뢰하는 진정한 파트너십 말이에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긴급 보고서 작성에 몰두했어요. 랭글리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리처드 부국장에게 즉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더 이상 1시간도 지체할 수 없었거든요. 부국장님, 모든 게 오해였습니다. 저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국이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중국을 완벽하게 속였던 거예요. 리처드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서 확인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3년간의 치밀한 이중 게임, 중국에 제공한 80%의 가짜 정보,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빼낸 핵심 정보들까지 모든 것을 말이죠. 정말입니까? 리처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이 수집한 중국의 대미 공작 계획도 있어요. 저는 김재민이 제공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보면 중국의 모든 계획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럼 지난 6개월간 우리가 한국을 의심한 것은? 중국 담당 국장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한국의 작전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의 진짜 반응이 있어야 중국이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리처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리까지 속일 정도로 완벽한 연출이었다는 거군요. 저는 며칠에 걸쳐 상세한 정책 제안서를 작성했습니다. 한국과의 정보 협력을 전면 확대하고 한국이 수집한 중국 정보를 즉시 활용할 것을 건의했어요. 일주일 후 국장급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CIA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더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습니다. 백악관에서 저를 직접 불렀어요. 국가안보보좌관이 새로운 제안을 했습니다. 러셀 박사, 한미 대중국 정보협력 전담부서를 신설하려고 합니다. 당신이 그 책임자가 되어주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입니까? 한국의 이번 작전으로 우리가 얻은 정보의 가치는 수십억 달러에 달해요. 이런 협력을 체계화하고 확대하는 것이 국가 이익에 부합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사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킨 나라가 이제는 미국을 지키는 나라가 되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아버지,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함께 세계 평화를 지키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해졌어요. 한국과 함께 중국의 위협에 맞서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에 평생을 바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한미 대중국 정보협력 담당관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김재민과는 매주 화상회의를 하며 중국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가장 보람 있었던 순간은 지난달에 있었습니다. 중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또 다른 정치 공작을 시도하려 했는데 한국이 미리 파악한 정보 덕분에 미국이 선제적으로 막을 수 있었어요. 러셀 박사님 덕분에 한미 정보 협력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김재민이 화상회의에서 말했어요. 이제 중국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한국이 제공한 정보로 중국의 여러 계획들이 사전에 무력화되고 있었어요. 중국도 자신들의 정보가 새고 있다는 걸 알고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백악관에서도 저의 성과를 극찬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저를 만나서 격려해주기도 했어요. 러셀 박사, 한국과의 협력이 이렇게 성과가 좋을 줄 몰랐네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중국 견제에 있어서 한국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한국의 능력을 과소평가했던 게 저희의 실수였습니다. 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이제라도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한국이 오늘날의 강력한 동맹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난주에는 한국 전쟁 참전용사 기념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함께 참전했던 다른 용사분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당신 아버지 같은 분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한미동맹이 가능했어요. 한 참전 용사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국이 이렇게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다는 걸 확신할 수 있었거든요. 요즘 김재민과는 업무를 넘어서 진정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자랐지만 같은 가치관을 공유하는 동지라는 느낌이 들어요. 처음 만났을 때와 많이 달라지셨네요. 김재민이 최근 화상회의에서 웃으며 말했어요. 그때는 정말 무지했죠. 저는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한국을 제대로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지금 되돌아보면 한국 파견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할 수 있었던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한국의 3년간 이중 게임은 정말 놀라운 작전이었습니다. 중국을 완벽하게 속이면서 동시에 핵심 정보를 빼내는 치밀함과 용기가 감탄스러웠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미국과의 동맹을 위한 것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중국의 패권주의에 맞서고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나가는 일에 계속 매진할 것입니다. 아버지가 목숨 걸고 지켜주신 한국이 이제는 세계 평화의 수호자가 되었어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함께라면 어떤 위협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